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파이프라인 구축, USD와 룩데베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고객들이 USD를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 구축 관련돼서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요.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좀 약간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USD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마야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USD 간단 소개를 제가 할까 했는데 아마 제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USD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D에 관련된 내용은 소개는 빼고요. 바로 이제 USD 파이프라인 구축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파이프라인 단계로 봤을 때는 USD 어셋을 제작을 하고 제작된 USD를 가지고 씬을 구성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USD를 구성을 이렇게 한다라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내용을 가지고 USD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USD 씬 구성을 같이 간단히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USD 어셋은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 되겠다라는 걸 거기서 좀 참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USD 어셋을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US 파이프라인 이제 구축인데요. 제가 이제 크게 구축에는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US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데 거기 있는 일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야에 있는 레퍼런스 같이 USD를 레퍼런스 형태로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USD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USD로 통합을 하는 형태가 있겠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USD가 출시된 게 마야용 USD가 출시된 게 2022 버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USD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런 게 USD가 단순히 이게 파일 포맷으로 해서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마야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씬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그 씬을 각각 다른 부서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개발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24 버전이죠. 마야 2024 버전에 있는 USD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USD 파이프라인 구축을 할 정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USD 파이프라인 구축, 모델링 팀이라든가 애니메이션 파트라든가 그런 쪽에서 만들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USD 파일로 이렇게 어셈블리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이제 USD 파일을 만드는 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마야 자체에 보면은 흔히 우리들이 쓰는 게 있죠. 아웃라이너. 거기서 이제 USD를 진짜 여러분들이 간단히 씬을 구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USD 레이어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저희 레이어 에디터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라든가 애니메이션 레이어 에디터 있잖아요. 그런 레이어를 이용해서 비파괴적인 뭔가 작업을 할 때 아니면은 특정 오브젝트를 걷다 어사인 시켜서 화면에 보이게 한다든가 안 보이게 한다든가 그런 걸 했죠. 그거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게 USD 레이어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구축은 마야에 있는 아웃라인을 통해서 USD 파일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 그다음 USD 레이어 에디터에다가 거기에 대한 편집 제가 말하는 이제 편집이라고 했는데요. 에디트라고 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모델링을 직접적으로 변형을 시킨다든가 리깅을 한다든가 그런 프로세스를 할 때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거를 위치를 바꾼다든가 형태를 조금 바꾼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이 USD 레이어 에디터를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는 지장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그거를 수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 이제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SD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웃라이너라든가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는 뭐 좀 추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형태는 마야에 있는 아웃라이너라든가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하고, 그 다음 이제 보수적으로 좀 특별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프러스트가 갖고 있는 이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특수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활용하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씬을 구축을 할 때에는 아웃라이너라든가 레이어 에디터를 이용해서 씬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 어셋 부분에 가서 좀 더 어셋에다가 특별한 기능을 추가를 한다 할 때에는 바이프러스트의 그래프 에디터를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야로 돌아왔고요. 저는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마야 2024.2 버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마야 2024.1. 제가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 좀 USD 관련돼서 버그가 좀 많이 있었는데, 0.2 버전에서 제가 발견한 버전들이 거의 대부분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USD 하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가 되겠죠. 워크스페이스를 제가 하기 편하게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쉘프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려놨고요. 다음 왼편에 아웃라이너, 그 다음 아웃라이너 밑에다가 USD 레이어 에디터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가서 여기 보시면은 USD 레이어 에디터 있죠. 이걸 여기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꺼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앞서 PT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프러스트를 해가지고 USD를 만드는 방법을 또 저희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 그리고 룩데백스 그래프 에디터 이 두 개지를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윈도우 가서 바이프러스트 그래프 에디터 룩데백스 있으니까 이거 꺼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 채널에 관련된 거 애트리뷰트 에디터, 그리고 이제 하단 이렇게 제가 꾸며봤고요. 좀 이따가 이제 애니메이션도 임포트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끊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배경씬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배경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 같이 그룹 같은 거가 되어 있는 일반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간단히 엑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엑스포트라든가 어셋 제작을 후반부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간단히 우선 엑스포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파일에 가서 엑스포트 할 때는 엑스포트 올이라든가 엑스포트 셀렉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엑스포트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USD 엑스포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 자, 이름을 쓰고, 자, 엑스포트를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옵션 값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FBX를 사용을 해 보셨다라면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 딱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쉐이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쉐이더에 관련된 게 플러그인 컨피그레이션 요거 하나하고 머티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기본값으로는 이 플러그인 컨피그레이션이 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면 지금 현재 아놀드로 되어 있죠. 제 컴퓨터에는 지금 현재 아놀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이제 Vlay가 깔려 있는 분들은 Vlay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저는 이 씬 자체는 이제 아놀드 쉐이더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엑스포트 할 때 아놀드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놀드 쉐이더가 그대로 유지를 되면서 이제 엑스포트가 되고 나중에 아놀드로 렌더링이 됩니다. 넌으로 하게 되면은 쉐이더가 없는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머티리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쉐이더예요. 기본값으로 이제 USD 프리뷰 서페이스라고 체크가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USD 작업을 하실 때 애니메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이제 텍스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보일 필요는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뷰포트 상에서 텍스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 보이는 게 꼭 서페이스 쉐이더에 텍스처가 적용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고퀄리티로 볼 수 있는 쉐이더는 아니고 그냥 뷰포트 상에서 텍스처 정도 볼 수 있는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넌으로 되어 있고 이거까지 끄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회색으로 그냥 디스플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 보면은 머티리얼 X 쉐이딩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어사인 시킨 이 쉐이더가 머티리얼 X 쉐이딩으로 컨버트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 이전 버전에도 좀 약간 버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거는 아직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거는 넌으로 해놓고 한번 엑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엑스포트. 자, 엑스포트가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임포트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에 제가 만든 영상들을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 USD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FBX 같이 파일에서 임포트 형태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임포트라는 것은 그 파일 포맷을 변환을 해서 마야 파일로 바꾸는 게 바로 임포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FBX도 그렇고 USD도 그렇고 임포트라는 걸 하게 되면은 이 파일 자체를 마야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컨버트를 해가지고 마야 파일로 변환을 해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포트라는 게 하게 되면은 용량이 크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게 뭐 컨버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바로 불러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USD도 마찬가지로 임포트를 해버리면은 얘가 마야 파일로 컨버트가 돼서 더 이상 USD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USD 같은 거는 이 임포트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크리에이트 가서 Universal Scene Description에서 Stage from File이라고 해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USD 레이어 에디터를 이렇게 꺼내 놨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Stage from File 해가지고 아까 전에 엑스포트 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불러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은 확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전 버전, 그러니까 아마 마야 2023 버전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장이 안 된다. 그건 디스플레이 가서 쉐입이란 걸 켜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2024 버전,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 쉐입이 꺼져 있어도 USD의 하위 구조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한번 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자, 텍스처까지 입혀졌지만은 서페이스 쉐이더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은 아놀드 조명을 해놨기 때문에 렌더링을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아놀드로 쉐이딩 세팅한 예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서페이스 쉐이더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선택하고 자, 엑스포트 할 때 이번에는 자, 마찬가지로 이걸 서페이스 쉐이더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을 해서 아놀드를 해서 한 번 더 엑스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뭐 빨리 엑스포트 됐네요. 이전에는 좀 엑스포트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불러와졌죠.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넌으로 됐을 때 여기는 아놀드로 선택을 했을 때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렌더링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놀드로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옵션을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쓰게 되면 아까 전에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옵션 아놀드로 돼 있죠. 이걸 쓰고 서페이스 USD 서페이스를 쓰게 되면은 뷰포트 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가
적용된 텍스처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렌더링 할 때 렌더링 되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 괜찮네, 이걸로 엑스포트 해도 되겠네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엑스포트 하기 전에 여기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파일 구조 그대로 USD로 엑스포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차이를 잠깐 보시면은, USD 같은 경우 여기 MTL이라는 널이 하나 생겨요. 널이 아니라 노드라고 할까요? 네, 여기 하나 생기죠. 자, 여기로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딱 쉐이더가 다 있죠. 자, 이 쉐이더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서페이스 쉐이더 같이 USD 서페이스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폴리곤으로 보면은 그에 대한 또 쉐이더가 이렇게 여기 어사인 된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엑스포트를 한 번 더 그냥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넌으로 하고, 그 다음 여기에 이것도 끄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그냥 넌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불러올게요. 이번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자, 위에 있죠. 자, 이렇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당연히 렌더링도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넌으로 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넌으로 한 예는 아까 전에 아웃라인에서 봤던 거 마야 데이터랑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확장이 안 돼요. 그렇죠? 더 이상 왜냐? 아이 쉐이더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이제 서페이스 쉐이더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쉐이더들이 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펼치면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은 쭉 쉐이더들이 밖에도 있어요. 밖에도 있고, 또 안쪽으로 한번 볼게요. 안쪽에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얘들은 아까 전에 봤던 얘들이죠. USD 서페이스 쉐이더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얘들은 이제 렌더링 할 때 쓰는 그 아놀드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장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모델링 디파트먼트가 있고 모델링 부서가 있고,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모델링 하는 사람이 텍스처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텍스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모델링 따로, 텍스처를 따로. 그래서 모델링이 완성이 되면은 USD로 엑스포트 한 다음에 그걸 받아서 텍스처 부서에서 텍스처링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아까 같이 이런 깔끔한 데이터를 엑스포트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거기서 정확히 쉐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는 뭐 아놀드로 렌더링을 할 거야, 아놀드로 최종적으로 렌더링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방금과 같이 아놀드 쉐이더를 적용을 해 가지고 그걸 같이 엑스포트를 해서 한 번에 엑스포트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그 아놀드를 선택을 하고 USD 서페이스를 선택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쉐이더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초반에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 잡을 때, 자,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중에 쉐이더를 따로 적용을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쉐이더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퍼 쉐이더로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룩데벡스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셋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갖고 왔지만은 여기 예제로 이렇게 다 나열해 가지고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씬을 만들어 가지고, 자, 엑스포트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냥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Add New Prim이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일단은 불러올 데이터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뭐 definition, scope하고 xform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엑스폼 같은 경우는 마야에서 그룹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콥은 움직이지 않은 예를 정의를 할 때 쓰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트 했을 때 쉐이더랑 같이 엑스포트 하니까 이 밑에 보면은 MTL이라는 게 하나 생기고 그 아이콘이 얘랑 유사하게 생긴 얘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머티리얼은 화면상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스콥에다가 그룹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엑스폼을 통해서 자, 여기다 이름을 체어 A라고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에 보시면 add USD reference 또는 payload 선택을 해서 자, 의자를 불러옵니다. 자, 의자를 불러오면은 지금 뭔가가 액션이 일어났지만 화면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좀 약간 이전에 마야 그 USD를 썼던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불러오면 항상 연결은 돼 있지만은 데이터는 불러오지는 않은 거거든요. 연결은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서 로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불러왔어요. 그럼 뭔가 우리가 편집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이브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야에서 세이브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작업하는 거, USD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마야로 세이브 하게 되면 이렇게 세이브가 되겠죠. 근데 USD 편집한 것을 세이브 하려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기본적인 거에서 뭔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떠요. 뭐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아직 저장하지 않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USD 이 편집한 내용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레이아웃 디파트먼트에서 레이아웃 팀에서 이제 뭐 샷 1번에 대한 레이아웃을 이제 뭐 다른 걸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sub layer. 그렇죠? 그다음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을 쓰기 위해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이 새롭게 만든 레이어를 USD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레이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USD 파일로 저장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불러올 수도 있고 안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레이어를 아니면은 다른 레이어를 또 여기에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다른 거 말고 그 레이어만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뭐 여기다 할까요? 그냥 루트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샷 001 하고 뭐 레이아웃 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샷 001 여기에서 뭔가가 레이아웃 팀이 된 것들이 레이아웃 팀이 뭔가 만진 것들이 여기에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은 여기에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만든 데를 클릭을 해서 액티브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여기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거 하나 또 불러올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add new 프레임 해서 xform. 자, 이번에는 뭐 프랍, 그렇죠? 또 순서를 밑으로 내려볼게요. 뭐 아웃라인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add reference에서 이번에는 자, 뭐 프랍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로드. 자,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쓰레기 프랍들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레이어에서 작업하면 좋은 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여기 수정된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비활성화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한 행동들이 자,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게 어차피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레이어는 USD 파일로 저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자체가 로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불러올 때는 이렇게 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 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로 자, 서브 레이어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하나하나 추가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로드 서브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USD 파일이라든가 다른 레이어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냉장고를 한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USD 이름이죠. USD 이름으로 해서 서브 레이어가 하나 생성되고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불러와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드시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오브젝트죠. 얘 위치를 이렇게 바꿀게요. 크기가 좀 큰 것 같으니까 크기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살짝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 껐다 키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편집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씬들을 구축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 USD 세이브를 하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 서브 레이어 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샷 001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녹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조명할 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놀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은 아놀드 조명들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환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게 마야의 이제 기본 조명들을 가지고 우선은 하셔야 돼요. 자, 하기 전에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서 이름은 자, 라이트 그룹이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또 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크레이트에서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 거의 일반적인 조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기 편하게 대충 다음 조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리얼 라이트도 많이 쓰죠. 자,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 칠까요? 자, 조명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포트 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미 보면 어때요? USD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USD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이제 조명뿐만 아니라 다른 오브젝트들도 다 가능해요. 선택하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여기 보면 Duplicate as USD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USD 그 노드 쉐입 있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마찬가지로 에어리어 라이트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죠. 자,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자, 레이어에서 일단은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자, 여기서 네, 세이브 씬까지 다 한꺼번에 자,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화면에 안 보이지만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자, USD 라이트로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USD 라이트이 되는지 한번 렌더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하게 되면은 아마 얘가 이제 서페이스 쉐이더라 가지고 USD가 이제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는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없거든요. 적용이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USD가 적용이 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라이트까지 US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명 같은 경우는 USD 조명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서 애트리뷰트 에디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크기라든가 어플라이드 스키마스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명에 관련된 옵션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명들은 이런 식으로 USD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하고 조명까지 해봤죠. 근데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그냥 여기 이 레이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카메라도 똑같아요. 크리에이트에 가서 이제 카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카메라, 그리고 뭐 에임 카메라도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테스트 해봤을 때 에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USD로 변화를 했을 때 그 컨스트레인을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로 세팅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요. 자, 카메라의 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똑같이 아까 전에 조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USD 안에다가 넣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USD 안에다가 이제 넣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퍼스펙티브 가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 1은 이제 마야 카메라가 볼 수가 있겠죠. 자, USD 카메라는 이제 이상한 경로값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경로값이 바로 USD에 있는 그 경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있는 카메라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USD에 일반적인 카메라까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어트리뷰트에 가서 자, 카메라 보면은 일반적인 카메라 옵션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뷰에서 제가 지금 현재 USD 카메라 뷰죠.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움직이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카메라를 움직이는 거, USD 움직이는 것은 USD 좌표값이기 때문에 마야 좌표값이 아니어서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얘를 마야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해줘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USD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Edit as Maya Data라는 게 있어요. 얘도 그렇고 모델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얘 모델을 내가 변형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옵션이 떠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Edit as Maya Data. 자, 하게 되면은 얘가 마야로 변환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다른 거는 이렇게 파랑색으로 돼 있죠. 파랑색은 USD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일반적인 회색이에요. 즉 얘는 마야란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마야 같이 이제 수정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다음 얘를 이제 USD로 변환하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얘 보면은 머지 마야 에디트 투 USD 있어요. 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USD로 다시 변환이 돼요. 똑같아요. 카메라도 제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에디트 SS 마야 데이터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죠. 자, 그러면은 퍼스펙 뷰에서 자, 선택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죠. 그렇죠? 헷갈리니까 원본은 제가 지우고 할게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위치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USD 데이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퍼스펙티브로 들어갔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 라이트 뭐 그런 건 기본적인 거는 다 USD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만약에 모델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같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기본적인 뭐 오리지널 모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 자체를 이제 바꿔서 다시 엑스포트 해서 불러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급하게 여기에서 또 뭐 데이터 이거 모델 좀 수정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것을 이렇게 빨리 여기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뤄봤죠. 모델 데이터, 조명 데이터, 그리고 카메라. 이게 이제 씬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제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 엑스폼을 만들고요. 엑스폼 이름은 뭐 애니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을 불러올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보면은 아까 전에는 여기 보시면은 add USD reference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불러올 건 뭐냐면은 리깅이 돼 있는 캐릭터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돼 있는. 그럼 여기 보시면 add maya reference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돼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불러왔죠. 자,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은 돼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히 모션 캡처 데이터를 그냥 캐릭터에다가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클릭했을 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다 키값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다 수정이 돼 있는 상태,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잠깐 보시면은 자, 파란색 선으로 돼 있죠. 얘도 이제 파란색 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현재 자, 이런 식으로 회색 처리가 돼 있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 표시는 마야에서 우리가 알듯이 여기 보면은 이제 레퍼런스가 다이아몬드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레퍼런스로 불러왔어요. 자, 지금은 이제 USD 레이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완벽한 USD는 아니고 얘는 뭐냐? 바로 마야의 레퍼런스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은 US 파일은 아니죠. 자, 그럼 얘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엑스포트 하셔도 돼요. 캐릭터를 엑스포트 해도 되고 얘를 갖고 와도 되고요. 근데 이제 마야에서 얘를 스위칭하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이브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투 USD라는 게 있어요. 즉 얘는 뭐냐면 변환을 하려면은 USD로 캐시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얘를 캐시 투 USD 하고 여기다가 캐릭터 애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 애니메이션 쪽 항목에 가서 자, 스타트 엔드 이게 한 뭐 봤을 때는 한 110만 하도록 할게요. 110까지만 해서 캐시를 일단은 만듭니다. 그래서 쭉 캐시를 만드는 거 볼게요. 네, 캐시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플레이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완벽히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됐죠. 얘는 USD로 변환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거 애니메이션을 좀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컨트롤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못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오른쪽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 오른쪽 클릭을 해서 add 에디트 as 마야 데이터로 했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다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기 전에 여기 잠깐 보시면은 저 화면 되게 작아서 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앞에 V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다른 거랑 다르게 얘는 그냥 이렇게 뭐 곡선만 돼 있는데 얘는 V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베리언트예요. 베리언트는 뭐냐면은 USD에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쭉 내려보면은 베리언트 셋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프리젠테이션에 가게 되면은 캐시가 있고 마야 레퍼런스가 있어요. 지금 현재 캐시로 돼 있죠. 그래서 USD 캐시로 불러온 거고요. 만약에 내가 마야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럼 마야 레퍼런스 하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레퍼런스 파일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래서 변환이 돼서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해보면은 자, 여기에서 뭐 여기 손 컨트롤러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너무 이게 쭉 펴져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뭐 지금 이 부분만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수정이 완료되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캐시 투 USD 있죠? 얘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자, 할게요. 자, 확인해 보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수정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 세이브를 일단 먼저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아웃라이너하고 USD 레이어 에디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뭐 오브젝트를 추가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간단히 배워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의 USD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더 세분하게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그 제상위 노드, 여기는 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여기 큰 의미 없고요. 여기서 non shape 있죠? 자, 이 non shape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정보값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파일이 루트 레이어가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뭐 기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쉐어블 같은 경우는 얘가 클릭이 돼 있어야지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얘가 꺼져 있으면은 세이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켜두시면 좋고요. 자, 스테이지 소스,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소스의 경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퍼포스예요. 이게 USD를 쓸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작업할 때에는 지오메트리가 너무 많으면은 작업하기 힘들죠. 자, 그럴 경우에 프락시로 간단한 것만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렌더링 했을 때는 하이 퀄리티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프락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프락시, 얘가 기본값이 렌더러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얘 오브젝트가 예를 들어서 얘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미지어블 있죠? 여기 보시면은 퍼포스가 기본값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어요. 디폴트는 뭐냐면은 이게 프락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렌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렌더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렌더로 선택하니까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이거 말고 요걸로 해봅시다. 얘를 이제 렌더를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죠. 자, 하지만은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 같은 거 엑스포트 할 때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씬 같은 경우 되게 무거우니까 뭐 프락시로 쓸 아주 간단한 지오메트리 있죠. 뭐 되게 폴리곤 수가 낮은 오브젝트를 엑스포트 하고 그 다음 렌더링을 위한 오브젝트를 엑스포트를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씬에서 보면은 이 각각 이 오브젝트가 말고 얘가 갖고 있는 이 프락시하고 렌더러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때요? 냉장고가 화면에 사라졌죠? 왜? 화면에 보이지 않게끔 렌더러블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렌더러블 된 오브젝트를 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 쉐입 노드 있죠? 쉐입 노드 가서 렌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렌더로 되어 있는 얘들은 전부 다 화면에 표시가 돼요. 또 얘를 끄게 되면은 화면에 표시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자, 예를 들어서 프락시로 설정을 했다. 프락시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이고 렌더링만 안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프락시를 끄겠다. 그럼 클릭하게 되면은 화면에 있는 모든 프락시는 꺼져요. 그리고 렌더로만 보고. 그렇죠? 다음 뭐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는 이제 다 보이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엑스포트 할 때는 어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프린트 패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디스플레이 한 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해서
메타데이터를 가게 되면은 이 프림 패스라는 게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이 패스라고 그래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을 한 뒤, 자, 카피를 하고, 자, 여기 프림 패스에다가 자, 페이스트를 걸어 볼게요. 자, 그럼 얘만 지금 제가 선택한 얘만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렌더링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뭐 렌더러버까지 다 키고,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지금 현재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요. 얘만 나타나죠. 그렇죠? 즉 여기에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어떠한 많은 오브젝트가 있더라도 얘만 디스플레이 해버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그 밑에 보면은 exclude print pass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걔는 빼, 그거예요. 여기에서 걔는 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요걸로 할까요? 그냥 얘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패스 있죠? 자, 카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화면에서 얘는 사라져요. 그렇죠? 다 디스플레이 다 갖고 오지만은 얘는 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콤마를 해가지고 뭐 패스를 계속 연결해 주시면은 이 씬 자체에서 그 오브젝트만 불러오질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불러오기는 해요. 불러오긴 하지만은 디스플레이 아예 하이드 시켜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밖에 오브젝트 디스플레이 이거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오브젝트에 보면은 자,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엑스포트 했을 때 그런 정보값들이 있고 여기에서 눈여겨볼 거는 여기서 이제 퍼포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죠. 렌더냐 프락시냐 가이드냐 이걸 설정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뭐 여기는 이제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액티브. 그래서 끄게 되면은 화면에 뭐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액티브, 디액티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짝대기가 이렇게 쭉 표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얘는 뭐 인스턴스를 가능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인드예요. 카인드 보면은 그룹, 어셈블, 컴포넌트, 그다음 서브 컴포넌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제가 아마 얘는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얘는 자, 얘는 제가 설정을 해 놨네요. 컴포넌트로 지금 다음 여기서 셀렉트에 보시면은 USD 셀렉트 모드가 있어요. 자, 기본 값은 아마 none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none으로 돼 있으면은 내가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렇죠?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보면은 요거죠. 이 통짜. 그렇죠? 요 통짜. 얘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얘가 그룹으로 돼 있죠. 저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얘는 그룹이야 라고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룹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상위 개념 얘 있죠. 얘가 전체적으로는 얘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어셈블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러니까 뭐 이게 컴포넌트는 뭐고 그룹은 뭐고 뭐 이거는 약간 조금씩 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조금씩 큰 단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그룹만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 그룹을 클릭한 다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냥 뭐 얘 같은 경우는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 개별로 선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룹이니까 얘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 통째로 그렇죠? 그룹 아까 전에 정의해 놓은 게 바로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큰 곳을 내가 만들 때 이제 컴포넌트로 해갖고 다 만들어 놨어. 그럼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클릭하게 되면은 컴포넌트로 지정한 얘들은 다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퍼포스 있죠? 얘가 렌더냐 프락시냐 그리고 뭐 카인드 있죠? 이게 그룹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모델러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모델링을 다 해놓고 그룹을 치고 그런 거 그 그룹을 이런 식으로 카인드를 해가지고 그룹 아니면은 어셈블리 아니면은 이제 컴포넌트 뭐 그룹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개념으로 해놓고 어셈블리는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마야에서 아웃라이너하고 레이어 에디터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셋 쪽으로 좀 넘어가서 어셋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바이프러스트를 이용해 갖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하이폴리건, 로우 폴리건, 그래서 프락시, 렌더링 되는 예, 그 다음 프락시 되는 예,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엑스포트 할 때는 일단은 각각 따로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엑스포트 셀렉트 해가지고 자, 하이에다가 자, 엑스포트 하고요.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컨피그레이션 플러그인 넌으로 해놨고 여기도 USD 다 지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그 룩뎁X를 이용을 해가지고 쉐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는 프락시로 자, 엑스포트를 합니다. 아마 이전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프러스트에서 얘를 뭘 할 것이냐면은 베리언트 셋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웃라이너라든가 USD 에디터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이프러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베리언트 셋 만드는 거, 뭐 이전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보시면은 자, 에드 투 스테이지를 해서 자, 스테이지에 대해 추가하는 형태로 한 다음에 아웃풋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USD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프림, 아까 전에 여기서 우리가 프림 만든 거 있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프림 만든 거. 그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자, 프림을 하나 만듭시다. 애드에서 자, 프림. 자, 하나 만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림 얘가 지금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자, 슬래시 하고 자, 뉴 밸런스라고 이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앞에 슬래시가 붙는 게 있고 막 슬래시 없고 막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간단한 건 뭐냐면은 아웃라이너 여기에서 USD 구조를 위한 이름 같은 경우는 슬래시로 구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은 자, 뉴발란스가 이제 이래서 파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다. 그렇죠? 그럼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프림을 하나 만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뉴발란이니까 그냥 MB라고 할게요. 뉴발란하고 그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밑에 뉴발란 그린 이렇게 뜨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프림 한 다음에 얘는 MB하고 자, 블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가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베리언트 셋 해갖고 뭐 그린, 블루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베리언트 셋 데피니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베리언트 셋 데피니션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베리언트 셋 네임 이거 베리언트는 뭐라고 할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뉴 밸런스 뭐 컬러라고 될 수도 있겠죠. 뉴 밸런스 뭐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뉴 밸런스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히 그냥 뉴 밸런스 컬러라고 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셀렉션은 뭐냐면은 디폴트가 뭐냐예요.
디폴트. 뭐 그린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그린을 먼저 합시다. 그렇죠? 그린을 디폴트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선 각각의 그린하고 블루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variant name, variant set name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variant name은 아까 전에 얘가 이제 variant set name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카피한 다음에요. 여기서 variant set name 였다가 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variant name 얘 같은 경우는 그린 그리고 얘는 블루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사라졌죠. 그린이만 나타나고 여기 뭐 앞에 V가 생겼죠. 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variant set, variant color라는 거, 다음 블루, 그린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하죠. 그린하고 블루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전에 했던 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프락시라든가 하고 렌더에 관련된 노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일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프림을 하나 또 만들어 줍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래서 MB 렌더 그렇죠? 일단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프림을 하나 만들어 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MB proxy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USD 파일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reference definition 좀 다르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은 define USD reference from file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래서 파일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엑스포트한 뉴발란스에서 얘가 렌더죠. 그래서 하이폴리건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이번에는 프록시 불러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지금 이제 아직 블루는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은 자, 얘를 자, 그린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자, 여기 얘 말고 여기 보시면은 kind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kind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urpose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렌더용이다. 그렇죠? 그럼 얘가 사라지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디폴트지만은 프록시다.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일단은 간단히 렌더링 할 수 있게끔 자, 한번 테스트로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네, 렌더링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렌더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브젝트를 이제 움직일 때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자, 움직인다. 그럼 어때요? 얘는 안 움직이죠. 이럴 경우에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제가 이거 스탑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그린뿐만 아니라 블루 뭐 이 밑으로 만약에 뭐 핑크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최고 상위 노드가 되겠죠. 여기에서 얘를 카인드를 뭐 그룹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룹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움직일 때 제가 선택을 해서 자, 셀렉트해서 자, 그룹으로 설정을 해 놓고요. 자, 선택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뭐 블루다. 그러면 이제 블루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어때요? 세이브를 해야 돼요. 세이브를 위해서 세이브 USD 스테이지라는 것을 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파일에 간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 뉴발란 베리언트 셋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된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스테이지로 해서 뉴발란 베리언트 셋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제가 저장을 안 했네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은 enable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줘야지 저장이 돼요. 자, 클릭을 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저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셀렉트해서 그룹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설정이 지금 이렇게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variant set 블루는 설정이 안 됐으니까 안 나오겠죠. 자, 그린.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아까 전에 그래프 에디터를 보시면은 매우 복잡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작업하기에는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컴파운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컴파운드로 만들어 놓고 모델러한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컴파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컴파운드가 베리언트 컬러 컴파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오브젝트는 동일한데 색깔만 바뀌는 그런 컴파운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얘를 선택을 해서 구조를 보시면은 자, 뭐 파일 렌더 파일 그쵸? 선택하고 렌더 파일 아까 전에 엑스포트 한 렌더 파일이 되겠죠. 렌더 파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 프록시 파일 자,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아크타입에서 페이로드 설정을 해주시고 자, 이름은 뉴 밸런스 그 다음 색깔은 뭐 블루 그린 하고 그 다음 세이브 될 파일 그렇죠? 세이브 될 파일 뉴 밸런스 뭐 이래서 컬러 베리언스 셋이라고 할까요? 컬러 베리언트 셋 그렇죠? 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enable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대로 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자, 불러온 다음에 자, 움직여주면은 자, 제대로 엑스포트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 자체는 자, 이런 식으로 다 제대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로 만들어주면 매우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마 그 이전 바이프로스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베리언트 셋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슬래시 뭐 뉴 밸런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를 띄는 언더바 그리고 얘가 이제 뭐 그린이냐 블루냐 그리고 또 언더바하고 이게 렌더냐 프락시냐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조합하는 것들을 저희가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거를 한번 보면은 자, 이 컴파운드 보면은 자, 슬래시가 있죠. 슬래시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어떻게 보면 X폼의 이름이 되는 얘가 앞에 슬래시가 있는 얘죠. 그래서 슬래시하고 인풋 얘가 뭐냐면 이제 뉴 발란이라고 쳤을 때 그쵸? 뉴 밸런스라는 이름을 쳤을 때 얘가 앞에 슬래시를 해주는 거고 이제 스트링으로 묶은 거예요. 그쵸? 자, 그게 이제 여기 이름들에 각각 장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베리언트 셋 1번 들어가 봐도 이 안에 보면은 또 이름에 대한 컴파운드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이름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언더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렌더, 그렇죠? 렌더 되고 이 프락시라는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조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로 다 들어가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얘는 이제 베리언트 셋 2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베리언트가 3개다. 그러면 이 컴파운드를 카피한 다음에 이제 연결은 이제 자동으로 돼 있고 요런 것들을 다시 재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파일들에 관련된 거 페이로드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add to stage 하고 save stage 있고 save stage의 enable이 save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파일 그것들이 여기 쭉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인풋에 연결이 된 거고 이런 컴파운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컴파운드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름 같은 경우도 하는 게 이걸 순서 바꾸거나 그런 것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는데 컴파운드 불러왔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뜬 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불러온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는 얘예요. 그래서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보면 Make Editable이라고 있어요. 하게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 위치 바꿀 때 위아래 위치 바꾸는 옵션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그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룹은 여기서 New 아니면은 어디로 이동할 건지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러 컴파운드를 만들었지만은 오브젝트 베리언트 컴파운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 4개짜리 의자, 아니면은 통째로 된 의자, 뭐 동그란 의자, 뭐 그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로 만들어 놓으면은 아티스트가 그냥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마찬가지로 원하는 항목을 딱딱딱딱 넣어서 하게 되면은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새로 아까 전에 만들어진 그 베리언트 셋 가지고 와서 자, 색깔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USD 이런 데이터에다가 쉐이딩을 적용을 할 때에는 하이퍼 쉐이더로 하지는 않아요. 하이퍼 쉐이더로는 마야 오브젝트 쉐이딩 할 때는 하이퍼 쉐이드, 하지만은 USD는 또 USD를 위한 쉐이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룩뎁X라는 그래프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색깔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얘가 블루네요. 자, 프락시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쉐이더는 총 3개가 있는데 아놀드, 머티리얼 X, USD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머티리얼 X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머티리얼 X가 2024 버전에 들어와 가지고 약간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아놀드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놀드하고 USD 쉐이더로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D 쉐이더는 그냥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프락시 같은 경우는 USD 쉐이더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해서 클릭 해서 어트리뷰트 에디터 가면은 간단히 색깔이나 그런 걸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블루니까 자,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뭐 너무 어렵진 않죠. 되게 쉽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렌더링 되는 얘를 보고 싶은데 렌더링 되는 얘가 지금 화면에 안 보이죠.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씬을 만들 때 제가 설명을 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쉐입이라는 게 탭이 항상 있어요. 쉐입 탭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프락시만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꺼주고 렌더를 불러오게 되면은 렌더링 되는 오브젝트를 화면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쉐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어퍼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ssign New Material, 아놀드, 그다음 스탠다드 서페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룩뎁X에서 쉐이딩을 하기 위해서 Show in 룩뎁X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바이프러스트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쉐이딩은 하이퍼 쉐이드에서 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컬러
베이스 컬러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뭐 노드 생성하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좀 그건 살짝 불편한 것 같기도 해요. 아놀드에서 텍스처 이미지 블루입니다. 다음 여기서 베이스 컬러 연결을 해주고 다음 간단히 텍스처를 블루로 할게요. 여기서 블루 있죠? 여기 블루. 자, 근데 제대로 이게 텍스처가 입혀졌는지 아놀드에서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카이돔 라이트 해가지고 네, 제대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색깔을 바꿔봐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이번엔 그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렌더링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정상이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선택하고 어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해주고요. 자, 새로운 곳에서 탭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지 불러와서 여기서 그린이 없네요. 그린이 없으니까 그냥 브라운으로 제가 할게요. 브라운. 자, 그리고 여기서 베이스 컬러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지 한번 볼까요? 됐죠.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어디 프록시도 색깔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프록시 선택을 하고, 그렇죠? 프록시가 여기 있네요. 얘 선택하고 Assign New Material USD,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색깔을 아까 이제 브라운이었죠, 그렇죠? 브라운 컬러. 약간 오렌지가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제대로 됐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전에 세이브 항상 한 거 잊지 마시고요. 세이브 하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그렇죠?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오렌지 됐죠?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이번엔 블루.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셋들이 마련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여기 씬 데이터 있죠? 씬 데이터에서 뭐 서브 레이어로 한번 불러와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베렌트 셋. 자, 로드하고 위치는 뉴발란스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자, 스카이돔 라이트 자, 그리고 자, 오픈 렌더링에서 제대로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 브라운 신발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베리언트 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블루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USD 어셋 제작 과정을 정리를 하자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모델링 끝내고 하이퍼 쉐이드에서 아놀드 쉐이더를 적용을 하고 렌더링 데이터와 프록시 데이터를 각각 USD로 엑스포트 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하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방식은 자, 모델링을 따로 하고 USD 데이터로 엑스포트 합니다. 그리고 뭐 바이프러스트로 뭐 베리언트 셋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룩데백스를 이용해서 쉐이더를 만든 다음에 USD 데이터를 완성하는 방식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게 껴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이 좀 간단하죠. 근데 두 개의 이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지만 예를 들어서 쉐이더를 좀 바꾼다든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일단은 마야씬을 연 다음에
쉐이더를 바꾸고 뭐 하고 또 다시 엑스포트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쉐이더를 바꿔야 돼.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룻데베스에서 쉐이더를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USD가 갖고 있는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들을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포럼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forums.autodesk.com 들어가서 마야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마야에 대한 포럼이라든가 그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이프러스트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 여기 다 포럼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바이프러스트라든가 뭐 USD는 영상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오토데스크 채널에 가보시면은 USD 관련된 것도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는 뭐 USD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취합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을 하는지 영상을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알찬 내용으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